꽃미남 꽃중년 훈남들이 정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을 위한 사상 최초 아재 헌정 방송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네. 오늘도 이걸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야 될지 네 아무튼 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7번째 편으로 시즌 2 7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화 방송이 저희가 롱디 맞나요? 네, 맞죠. 장거리 연애 저희 장거리 이야기를 연애 해봤고 또 그 전에 저희가 X죠. 네 X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사실 그 롱디 편이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이 뭐였죠? 그 상황극? 네, 네. 상황극과 X편도 했었고요. 뭐지? 저걸로만 이루어졌잖아요 방송. 사연으로 사연으로만 예. 이루어졌던. 네. 이게 기억이 사실 이게 방송 슈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물가물. 예. 네. 아재의 기억력이죠. 혼란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방송 만에 뭐 물론 이것을 만약에 TV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 제가 어떤 거 했었다 그랬죠? 앞에? X의 존재 편에 이어서 지금 이 방송을 TV로 보실 텐데 아무튼 NIB 남인천 방송과 함께 이상공작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재들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님을 한번 모시고 저희가 거의 시즌 막바지 방송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하고 다음 편이면 이제 정규 시즌 2 정규 마지막 방송이고 그 뭐죠? 그 두 가지가 포상을 제가 받아야죠 이제. 네. 외전인가요? 네. 외전으로 이제 두 편이 남았는데 포상금 받아야죠.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지키고 계신지? 네, 뭐 일단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들어갈까요? 네. 네. 어떻게 두 분 다 연애 전선 뭐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카메라 네.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네. 없어요. 양언니는요? 네, 뭐 특별한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근데 이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히 미완성 작가님은 또 저희가 또 이상공작소의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몰래 굉장히 이게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시는 사진이 누가 찍어줬을까? 누구예요? 그 과연 그 포즈들과 그 분위기로 봐서는 남자가 찍어줬을 것 같지 않아요? 여자는 맞아요. 근데 뭐 성별이 여자일 뿐이지 여자로 느끼지 않는 전혀 그런 관계죠. 자, 이런 거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님. 체크하셔도 됩니다. 네, 전화를 해서 한번 바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건 조작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뭐라고 부르나요? 그분 부르실 때? 네? 그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나요? 이름을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누구야 이렇게? 어. 조금의 예칭도 없나요? 여친을 부를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몇 년 차인가요? 몇 살이었지 걔가? 걔가 잘못 몇 살이었지? 잠깐 이거 조금 약간 아닙니다. 살이었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인사이드 출처인 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와 함께 있는 지금 저희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그분과의 비즈니스 관계죠. 네, 그분이십니다. 네. 네, 이렇게 훅 들어왔는데 저희 데이비드 오늘 지난 방송에는 저희가 못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깔았습니다. 저희 뭐라 그러죠 이거를? 디스플레이. PPL인가요? PPL. 네, PPL. PPL. 오늘 태피디 컨셉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멘붕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멘트 잘 물려가고 있는데. 네. 좋은데 나는. 어쨌건 네 이렇게 전의 계절이에요. 들어왔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 날 방송이죠. 네, 아무튼 저는 진행을 보는 태피디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의 전체적인 좀 연출 잡아주고 계신 안디님 나오셨고, 그리고 최초 이 컨셉 이 방송의 기획자이신 미완성님, 그리고 저희의 또 감초 역할 맡고 계신 양언니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근데 새로운 멤버 소개하기 전에 태피디 누가 헤드셋 좀 씌워주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괜찮은데. 예. 이게 괜찮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네, 이게 앞으로 넘어가겠군요. 컨셉 컨셉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서 많이 오셨어요. 예. 로보캅인가요? 좋아요. 여러분들 로보캅 이제 우리 이런 건 흔히 이제 컨셉충. 아주 좋은데. 네네네.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네.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게스트 분 소개를 안디님께서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남성 아재 두 분께서 너무 아재력을 발휘하면서 가끔은 꼰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일침을 한 방 날릴 수 있는 여자애도 아재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여자도 아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미완성님께서 이게 네, 몇 번 그럼요. 말씀해 주셨죠. 아재라는 개념이 뭐 아저씨,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게 세대적으로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이렇게 좀 경륜이 쌓여가면서 연륜이 쌓여가면서
좀 그 아재력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인생의 연륜을 예쁘게 간직하고 계신 네.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멘트를 써오셨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매력적인 아재들의 파라다이스호에 탑승하게 된 어허. 레드폭스 제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수. 영어로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Hello. 네. Hello, hello. 되게 약간 크루 느낌 바이바이. 나시네요. 네. 네. 크로우 크루. 이거? 아니요. 이게 아재력이네요. 제가 영어를 했는데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까? 네. 승무원이요. 네. 네. 크루. 네. 감사해요. CREW. 네네네. 일단 레드 폭스 제니퍼. 이렇게 풀네임으로 항상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 뭐 제니퍼 아 레제님 어떻습니까? 레제님. 레제 레제님. 레제 줄이는 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레제님 괜찮은데요? 레제 좋네요. 네. 레제. 세제의 뭐 레제 네, 이런 예제 뭐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레제 네. 괜찮죠? 레제. 아무말 대잔치. 네. 역시 난무하고 있네요. 네. 본격적인 네. 주제에 앞서서 일단 제니퍼님과 네. 함께 네. 레드 폭스가 이름 뭐 제니퍼가 성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또 전폭적인 또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아재분들이라고 딱 계신 분들 보니까. 아니 아재라고 해서 굉장히 어디서 기차 가는 소리가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고 싱싱하고 막 이렇게 좀 기운이 넘치는 어우, 그런 파워. 세네요. 멘트가 어우. 야, 정제되지 죄송해요. 않은 멘트가 제가 좋아요. 아 좋아요. 제가 순간 야채 네. 채소직을 제가 용어가 좀 죄송하네요. 예, 어쨌든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뭐, 네. 예, 팟캐스트 좋습니다. 이런 방송이죠. 네, 이런 매력이 있는.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네요. 네네. 네. 네. 녹화 방송 걱정되네. 네. 뭐 어떻게 지금 표현 관리들이 안 되고 계신가? 네. 아 순간 걱정되기 시작했어. 뭐 오늘 방송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또 게스트분을 모신 이유가 또 있죠, 안대님.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두 편은 좀 이제 연애 그 아재들의 사랑 이렇게 좀 이어서 연결되는 그 끝지점 끝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전환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전환기 단계 이제 레벨 이제 넥스트 2 이제 네. 에피소드 2로 가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애다음 뭡니까? 이별? 안대님? 이별? 뭐 이제 뭐 결혼 아니겠습니까? 제니퍼님? 네, 뭐 결혼, 뭐 또 이별이요. 이제 결혼 이혼 이혼이죠. 네, 이제. 결혼, 네, 이혼 뭐 이런 그런 이야기. 그렇죠. 준비. 네, 이별. 네. 이 이별이 또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좀 연결되게끔 저희가 편성을 해봤고 이렇게 총 8부작으로 앞으로 두 편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방송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안디님? 자꾸 제가 안디님을 찾네. 미안성님. 네. 오늘 주제. 5년 연애 끝 이제 결혼하게 되는 상대와의 결혼 자금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네. 결혼 자금. 결혼 자금. 네. 근데 우리 항상 뭐 연애도 뭐 한 해 만에 한 아재들이 결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금융 상품은 이제 소개 이제 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여태껏은 이게 목소리로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방송으로 하면 이게 과연 저들은 결혼을 했는가? 그리고 계속 연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그럼 미리 좀 알아보고 할까요?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결혼이요 제가요 지금. 아니 혹시 왔다 가실 수도 있으니까. 결혼이요? 아 왔다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 저는 음. 아직 미혼입니다. 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동거는 뭐 동거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완전 네. 무결한 네, 법적인 할수 거죠. 있습니다. 네. 살 좀 요즘 또 평균 또 이렇게 만혼 하잖아요 만혼 원체 늦은 결혼이 네.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뭐 아직 아까 네. 제니퍼님 말씀 싱싱합니다, 아직. 빌면 네. 싱싱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니퍼님께서는 네. 저는 지금 신비녀이기 때문에 컨셉이 신비. 네네. 그건 이제 좀 차차. 그럼 저희가 네. 대화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태피디는요? 네. 결혼했어요? 저는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지? 아리송하네요. 누구한테 네. 물어보는 거죠? 저도 신비로 한번 예, 네, 모두 네. 신비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 중에 정말 동안이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 이게 정확한 멘트가 있었는데. 아무튼 40대인 줄 알았는데 뭐 동안
으로 보인다. 동안이어서 예. 30대처럼 보인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대인데. 네, 예, 30대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칭찬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들어 보이는데 뭔가 아무튼 좀 그래 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멘트가 정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얼른 광고 한번 듣고 오시죠.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데이비드. 네.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거를 광고하고 이게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네, 안대님. 네. 지난번에 뭐 후기는 말씀드렸고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생리대 최근에 또 생리대에서 라돈 검출돼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이 유기농 생리대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특징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네. 좋더라고요. 확실히 안 새요. 아, 그리고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리고 네. 이제 광고주로 하실 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저희에게 물품을 이제 납품해 주신 네. 이제 지원해 주신 쪽에 이제 회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저희 지금 광고를 한번 들어보러 했는데 아주 호평이랍니다. 괜찮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이 제가 아까 말씀 식사를 하시게 된 그분, 네네. 그분이 이제 뭐 사적인 말씀 좀 드리면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거는 그분의 약간 신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부서를 이동을 하셔서 네네. 확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스크팩이라든지 이쪽도 좀 제가 좀 이제 상황을 봐서 간 좀 보고 있어요. 그동안 간 보고 좋아요, 있거든요. 좋아요. 되면은 이제 그쪽도 한번 마스크팩. 뚫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SPC 주요 협력사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네, 뭐 나쁘지 않죠. 네. 네. 훌륭하시네. 아무튼 저희 이런 방송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네. 됐고요. 아무튼 미연성님께서 요거 받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후기에 좀 뭐 방송에 관련된 부분들의 뭐 평이라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고민 상담, 뭐 이런 사연 소개 이런 걸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그걸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재와 관련된 어떤 사연, 어떤 뭐 후기, 뭐 다 좋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재미있는 사연들 그리고 고민 상담. 뭐 저희가 항상 시즌 1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시즌 2에서는 지금 연애가 이 아재와 사랑 이야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연애를 아재랑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거 하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연애 끝에 결혼 준비. 이게 보통 결혼은 5년?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할까요? 연애한지. 그거는 뭐 대중 없죠. 만난 지 한 달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제로 이렇게 5년이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네. 그런 건데. 5년이라는 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약간 이제 연애라는 거 5년 정도면 꽤 한 경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기 그 각자의 상대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 그 부분까지 뭔가 정확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뭐 마음 맞으면 뭐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죠. 뭐 내일이라도 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인생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건데 보통 아재들의 결혼이라고 하면 한 2달? 2달이요? 좀 급격하게 가지 않나요? 좀 예, 급격하게 하시는 분도 네. 있죠. 뭐 저기 코미디언 유퉁 선생님. 뭐면 급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주 간 유통 걸로 선생님 자주 유명한데, 가시죠. 예. 네. 좀 많이 간 거. 뭐 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또 네. 국제 결혼도 좀 하셨던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네. 개 중에 국제 결혼도 있었던 건가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의할 부분은 이 5년이나 뭐 기간에 의한 결혼 그게 아니라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이. 서로 많이 알고 거기서 있는. 결혼 당비할 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좀 범위를 축소시켰어요. 좋아요. 결혼 자금 문제. 그럼 일단 이 주제를 써오신 류한성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정부요? 네, 이거 정치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겁니다. 갑자기? 이건 뭐 다른 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성분들의 연봉이 올라가야 돼요. 여성분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이게 자 기계와 제 그냥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모든 게 이제 예전에는 힘을 쓰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고도 한참 지났죠. 음. 정보화 시대가 됐고
뭔가 기계와 자동화가 되면서 네. 인간의 힘을 쓰는 근력을 이용하는 것들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업종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산업들이 발명이 더 맥락을 이해해 갈 것이냐 봤을 때 감수성, 인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분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각광받을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감수성 부분은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낫죠. 뭐 일단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를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다소 편협적인 생각 아니에요? 예, 편협적일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뭔가 마인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화된 부분들의 시장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화장품이든 뭐든 간에 이걸 뭐 여성 아재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또 대변을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네. 그게 더 중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분들의 지위가 더 지위가 올라가야만 하고 그에 맞게 연봉도 올라가야 된다 봐요. 경력 단절도 되면 안 돼요. 예, 남자분들이 육아휴고 휴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좋으면 경제적으로 또 잘 나가 지위가 있으면 또 진출하시고 저같이 뭐 안 되면 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뭔가 상충이 되면서 여성분들의 연봉이 올라가야 이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뭔가 해결점으로서의 방안이 제시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일단 돈을 더 내냐 안 내냐 어차피 돈이잖아요. 돈을 누가 더 내느냐 안 내냐의 문제에 있어서의 솔직히 갈등이 첫 번째 근본적인 아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까지는 완전히 결혼하자 하고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딱 다다랐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좀 괜찮다고 적정 수준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한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들 솔직한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제가 선빵을 쳐도 될까요? 우리 양원희님 예, 선빵 쳐주세요. 네, 선빵을 치세요. 먼저 네. 치겠습니다. 방송 용어는 아닌데 네. 선빵을 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욕심일 수는 있겠으나 5대5나 6대4를 저는 이야기를 육은 어디? 합니다. 6이 남자 쪽이 6인가요? 예. 여성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어라? 이렇게 생각하실 개념들이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단적으로 저희 동생 결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저희 동생은 결혼할 때 5대5로 오. 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절반을 보탠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재반 굉장히 사항들. 네. 굉장히 그거는 여자 쪽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라고 하면 큰 결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2013년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쭉 보니까 발언권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시댁에 대한 시댁에 대한 네. 발언권이 확실히 그럼요. 있죠. 네, 눈치 네. 볼 게 없으니까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네.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또 저희 집에서 저희 조카 외조카를 또 이제 거의 사실상 같이 양육을 하는 상태고 본가랑 친가 거리가 그러니까 본가와 이제 동생네 집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남자 쪽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핵심적인 걸 다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어디 이제 뭐 정평 같은데 보면은 집단 토크쇼 같은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시어머니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그만큼 보태줬는데 나는 그만한 액션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저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둘이 사는데 자꾸 어머니가 오시면은 좋겠어요. 네네. 안 좋죠.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양언니님 말씀에 그냥 제 따로 사견 없이 그냥 요 발언에 그냥 응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좀 가름을 했으면 좋겠고 어찌 보면 아까 미한성님께서 이제 모두 발언 때 말씀해주신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이 관점을 바탕에 두고 그렇죠. 그게 조건이 돼야 돼요. 네, 여성들이 좀 좀 신장돼야 된다 그런 여건들이 좀 그런 말씀을 신장이 드렸던 것 되고 나고 여성분들 연봉도 그만큼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가 됐을 때는 저는 5대5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여자 상대방을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도 봐야 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상황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 거예요. 점점- 상황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점점 근데 각박해져. 네. 돈을 잘 버는 것보다는 경제관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적게 벌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쓰느냐. 음.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시즌 2는 남녀 소통 공감 방송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패널 구도가 남대 여 남과 여 이렇게 딱 지금 갈려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좀 일단은 굳었어요. 얼굴들이. 남성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네. 한번 여성들의 입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니퍼님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어필 잠깐 했는데요. 네. 예. 제 생각은 케바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인간관계거든요. 이 남녀 관계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한 40년 내지는 뭐 50년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상대방과 또 나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자녀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누가 전담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준비해 와야 할 것과 현재의 어떤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서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거기에서 아닌데 뭐 무리하게 뭘 끌어와서 어떻게 아닌 척 있는 척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좀 솔직한 대화 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솔직한 대화와 있는 그대의 내 모습, 솔직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확한 그렇지, 월급을 그렇지. 얘기해야 돼요. 원 단위까지, 원 단위까지. 세후야, 세후. 그치, 세전이 그치. 아니야. 세후 금액. 응. 실수령액을 얘기해야 이제 돼요. 자영업자인 경우는 이제 세무서 가서 끊어갖고 와서 그렇죠. 이제 월매출. 정확한 예. 서류와 또 이제 건강검진 당연하죠. 기록지를 예, 그게 갖고서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만나야 예. 돼요. 예. 재테크 보험에 뭐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보험은 어떤 또 뭐 숨겨 저축, 보통 예, 또.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특히 거기서 연금, 만약에 그런 걸 논의하는 결혼 준비, 자금 준비하는 과정에 뭐라도 하나 숨기거나 뭔가 얘기 안 해서 이게 걸리면 완전 신뢰 문제가 완전 맞아요, 깨지는 맞아요. 거예요. 가장 큰 게 이제 빚이라든지 그렇죠. 뭐 마통 이런 네. 거를 이제 마통? 숨겨놨다가 마이너스 통장 아우, 안 써야 아우, 돼요. 예, 예, 죄송합니다. 또 마통. 네, 그런 거 숨겨놨다. 그러니까 다 해야죠. 공개해야 돼요. 결혼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시작인 것 챙길 같아요. 게 마이너스 통장에 아니, 있는지 지금 지금 물어보고 굉장히 카드 깡을 했는지. 아, 카드 깡? 그다음에 리볼빙. 리볼빙이 비슷한 뭐예요?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카드 단기 대출 뭐, 뭐 이런 이런 그런 거죠. 그런 네. 개념이에요. 나빚 네. 있는지 그것도 보고 있어. 그 저기 보증서 주는 거. 보증은 있어 또 있어. 아, 보증은 저렇게- 아니에요. 저렇게 안 생긴 돼요. 사람들이 아. 보증을 서줘. 보증은 안 돼요. 보증은 안 돼요. 보증 안 보증 되고. 서 있는 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노름 그, 노름 도박 중요합니다. 네. 노름 중요하죠. 도박 이런 거 하는 줄 술도박 알았는지. 여자. 그다음에 아까 예. 뭐 떼오라 그랬는데 세무서에서 뭐 떼오라 그랬죠? 아 자영업자인 경우. 아. 매출 증빙 서류. 네, 네. 그런 거요. 근데 세후 금액으로 오케이. 그렇죠. 그 연봉은 세후 금액으로 월급은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안디님 네, 싹싹 적어가고 계신데 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양언니님께서 이제 5대5나 6대4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맞는 좀 생각이 어떠신가를 여쭤봤는데 이제 제니퍼님께서는 좀 더 들어가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주셨고 아, 네. 안디님께서는 그러면은 좀 그냥 아직 안 해보신 입장으로서 전 이거 적는 거 보셨잖아요. 네.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뭐냐면 그냥 열심히 벌고 잘 안 쓰는 스타일. 누가요? 그러니까 저요. 열심히 버십니까? 예, 버는 거는 열심히 벌고 그다음에 뭐 쓰는 거에 뭐 흥청망청 써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뭘 살펴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차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차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한 차가 그 큰 금액이 남자친구와 차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무슨 말인가 약속한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분과 이제 차를 같이 쓸 것 같으니까 음, 이제 차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반 똑같이 돈 벌고 어. 하니까 우리 반반씩 하자 하고 저는 어떠냐면은 만약 그쪽이 같이 내기로 했는데 이번 달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럼 제가 내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안 따져서 약간 개념이 없다 이런 건데 제가 이 얘기를 9살 친한 언니 아들한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모는 이모 남편 될 사람이랑 차를 같이 반반씩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지혜 이모 있잖아. 지혜 이모 남편 될 사람이랑 차 반반 했대. 그랬더니 그 아빠가
쪼잔하다고 한 거예요. 제 남자친구한테. 근데 그 얘기를 또 10살짜리 꼬마애가 다시 와갖고 삼촌 우리 아빠가 삼촌 쪼잔하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해가지고 집은 내가 다 할 거거든 이러는 거예요. 허세를 어마어마하게 부리네요. 아, 나도 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쪼잔해도 좋아요. 어마어마한 허세네요. 완전 한번 쪼잔해지면 되는 거지. 말이야. 그쵸? 양언니님. 그래서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는데 나 괜찮은데 그랬더니 딱 거기서 당당하게 그 친구의 누나가 있었어. 누나도 4학년이야. 그런데 딱 소리를 지르면서 야 요즘엔 더치페이 시대거든 이러는 거예요. 좋은 마인드. 4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은 이게 지금 세대의 정서 차이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맞아요. 게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정서상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내가 이 가족들을 이 한번 불살라서 책임을 지마해서 이제 좀 더 뭐 남자 쪽에서 더 해올 수 있으면은 최대한 뭐 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저희 기준보다 이제 좀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자라면서 그러니까 남녀 차별적인 상황보다는 남녀 평등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자라온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집을 해오겠다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들이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죠. 좀 이해를 심하게 못하는 있더라고요. 부분들이 예.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이 그걸 하는데 내가 왜? 네, 맞아요. 예. 그 양원희님 말씀에 좀 얹어서 얘기하면 기성세대들 저희보다 더 위에 이제 암모나이트급 분들, 아재 이제 분들은 보시면 이제 집은 남자, 뭐 가전 용품이야 뭐 혼수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없으면은 그냥 맨몸으로 와. 뭐 약간 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고착화됐는데 이게 이제요 집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네.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가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이거는. 과거와 좀 달라진 그런 세태들이 있고. 네. 그 사실 좀 개념적으로도 뭐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옛날에 또 올라가면 또 이게 또 꼭 뭐 집을 한다, 뭐 혼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이 처가살이라든가 뭐 또 뭐죠? 그 이제 쪽방이나 상하방. 그렇죠. 단어가 예전에, 생각이 안 나네. 그 고구려 무슨 제도죠? 그거 민며느리 민며느리 제도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좀 처가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을 데려와 아무튼 모셔오고 이렇게 시집. 그래서 시집이라든가 뭐 장가라든가가 그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게 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지금 저는 이게 자본주의가 참 슬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집값이 무한으로 뛰게 되면서 좀 이런 그렇죠. 세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약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솔직히 제니퍼님도 같은 네. 여자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공개했지만 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친한 친구들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이제 한 명씩 시집을 가면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글을 남기거나 올려요. 저는 아까 앞서서 그냥 워낙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사람이 내고 내가 있으면 내고 만약에 내가 없을 때는 조금 뭐 나 힘드니까 좀 도와줘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얘기 하잖아요. 완전 바보 취급받아요. 네. 사실 세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그래도 아직 한 4-5명은 완전히 빌붙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 그래도 어느 남자가 어느 정도 의지를 좀 살려. 집을 다 해오란 아니에요. 집값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야 시집 가서 삶이 장가 가서 결혼 생활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빚 갚느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좀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기는 자, 해. 그러면은 음. 안디님께서는 약간 5대5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또 방송이 또 재밌고 하려면은 좀 이렇게 안 그러신 좀 젊은 요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가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까 뭐 약간 양언니 6대4나 좀 더 가면 뭐 6.5대 뭐 이렇게 3.5 예, 3.5까지 가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렇게 좀 비슷한 관점의 분들이 모이면 좀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세태에 대한 한탄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흘러갈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살짝 한번 그럼 이렇게 틀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네, 경기를 일으키시고 계세요 지금. 공기청정기 좀 틀어주세요. 건조해요. 네. 저는 청소기,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다툼이냐면 지금 아직 질문 안 세대 차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네 어떤하고 이렇게 재채기를 기다리고 기다려드리고 있었는데 네 어떤 다툼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3등분이에요. 3단계예요. 3단계. 음흠.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야. 일단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스타트가. 일단은 결혼 준비 관련해서 집에 대한 그 부딪힘이 가장 많다. 비중도 크고 그렇죠. 뭐 그렇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안디님 뭐 난 몰라. 집값이 얼마인지도 아까 모르고 친구들 얘기하셨잖아요. 월세 매매 전세가 뭔지도 몰라요. 너무 나갔는데. 저분은 빼고 아시죠? 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의 금액과 비중 차이. 역시 이것도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백그라운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남자 쪽의 부모님이 집을 다 해준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 이제 결혼 오는 시집 오는 며느리한테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겠죠. 상당히 많아지죠. 그에 맞게 혼수 다 채워라. 세지죠. 세질 수밖에 없어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준비 단계에서 이제 네. 그런 싸움들이 실제로 네. 벌어지는군요. 아까 말씀드린 키 당연히 그렇게도 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열쇠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 문제인데 주네 마네 네, 이제- 왜 좋네 막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이제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일단은 준비 관련한 거니까 한번 준비 단계에서의 그런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뭐 일단 집을 보통은 하고 하나요 결혼을? 일단 다 사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분이 제가 이게- 계속 미안쌤한테 물어보니까 아, 지금 미안쌤 팀이 이미 기혼인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가 거주지 그리고 네. 직장에 가까운 거리를 파악을 해서 어디를 가까운 데로 선점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들어가고 다툼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부터 약간 좀 본격적으로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야 돼요. 아하.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에다가 4시 10분에 일어나면 인천 인근에 집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죠. 근데 여성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분당을 살아. 어허. 직장이 분당에서 걸어서 아니 뭐 차로 뭐 지하철 한 10분 20분 거리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항상 직장 생활하던 분이 어허허. 저 때문에 이제 저로 인해서 인천으로 와서 출퇴근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주장키를 뭐 적어도 뭐 강서 뭐 김포까지 뭐 여자 네, 그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땡긴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김포까지 들어가는 중간 지점 뭐 이런 부분의 선점 이 네.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집을. 근데 또 문제가 또 심화해서 들어가면 거기 또 집값, 네. 전세금, 아. 매매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찾으러 다니는 금액 맞춰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거기서 또 이제 갈등이 야기가 되죠. 뭐 누가 알아볼 거네, 뭐 네, 어쩌네, 어디로 뭐 어디로 할 이러면서. 거니. 또 뭐 여성분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원하는데 남성분은 좀 더 뭐 약간 좀 그런 주인 거 그쪽이 맞아요. 요- 방향 포인트가 그렇죠? 요 부분은 한번 좀 이게 주변에서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가격 대비해서 좀 살짝 좀 이렇게 낮추자고 하는 남자,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여자 쪽은 조금 더 이왕 가는 거 조금 네. 더 한 돈을 단계 내서. 위쪽에 네네네. 그런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네. 뭐 조금 집이 흔히 말해서 이제 남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여성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꾸 이제 여성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하.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야 우리 뭐 원룸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만날 때에 있어서 나는 꿀리고 싶지 않다. 나는 적어도 기가 죽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무리를 이제 하는 거죠. 약간 현실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현실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하늘에서 맞아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만약에 원룸으로 시작한다, 월세로 시작한다 해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집안 대 집안이거든요. 거기서 개입이 되는 거예요 또. 아니 뭐 그쪽 뭐 아들은 뭐 돈도 벌어오는 것도 없이 뭐 월세를 시작해서 우리 소중한 딸내미를 뭐 월세방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아니 그럼 또 남자 아들 가지는 입장에서 이제 겨우 취업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는데 뭘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아? 그러면 결혼 이렇게 안 되는 해야지 둘 다. 왜 결혼을 하는 거야? 그죠? 그게 가장 그럼 이걸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결혼을 마음적으로는 할까? 이제 그죠?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안정적인 생활을 뭐 공유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아니, 갈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예상을 못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2세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이세, 있죠. 예. 네. 본능. 그러니까 내 씨앗에 내 유전자에 어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대물림. 네. 문청정 공파제 3대손이에요. 제가 이제 4대손은 뭐 안 된다 소리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으로 어필 한번 드립니까 이번에? 자, 네, 또 들어갑니다. 핑미 네, 네. 핑미 들어갈게요. 1방송 1어필이죠. 1어필. 저는 결혼해서 여성분이 경력 단절로 인한 육아 그리고 아이를 놓는데 출산에 대해서 뭔가 힘들다 하면 저는 안 와도 됩니다. 저는 어린이 제 2세를 안 와도 된다고요. 안 하세요. 네. 딩크족 가능? 네,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면. 네, 출산보다 없어요. 저는 불가능.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는 이유는 아까 그 2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데 예. 저의 가치관은 둘이 좋으려고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 뭔가 지원을 하고 뭐 응원을 하고 서로 위해 가면서 가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끊기고 그분이 힘들어한다. 그럼 저는 굳이 쿨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쪽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까지 커버가 가능하신 저희 거예요?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굳이 그런 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좀 그런 쪽입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거 네. 약간 그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음. 굳이 뭐 상관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오히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노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 육아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더 그렇게 보내라. 여행도 더 다니고 더 서로를 위해서 둘이 알콩달콩 살아라. 그게 결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뭐 장가가기 생각하고 있어요.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캐파 네. 넓어질 것 그래서 같은데. 홍보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렵겠네요. 그 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보여지는 거 있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재성애라는 이름으로 붙였을 때 좀 실속적인 거, 좀 실용적인 거 이렇게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 집은 사는 곳이다. 거주에 대한 주거에 대한 그런 기능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남성들은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아닌 분들도 있다고 아까 양언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 겉보기 좀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강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이 두 여성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고요? 겉보기? 그런 좀 뭐랄까 보여지는? 실속과 보여지는? 겉보기 약간 그런 외연, 쪽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여러 나은가. 가지 조건들 뭐 그 위치 또는 같은 가격대라도 아니 그 좀 약간 그 옵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붙는 것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해. 왜냐하면 얼마가 있어야 이걸 이 서울시에서 살 것인가, 네. 혹은 경기 인근 외곽으로 나갈 것인가, 네. 혹은 집이 아닌 땅을 사놔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나뉘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사실은 적어야겠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인 건 게 남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얘랑이라고 하지 예비신랑 네. 얘랑이가 뭐 직장이 아침 새벽에 막 여기 우리 미아성님처럼 네네네. 뭐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의 위주로 그분이 가깝고 빨리 피곤하지 않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 뭔가를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와이프는 뭐 일을 하지 않는다, 집에 있는다, 혹은 뭐 자영업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뭐 아트테이너다,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집 위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에 계시는 분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제가 요즘 추천하거나 생각하는 바는 도저히 우리는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네. 결혼할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땅을 네. 인근에 사는 거예요. 외곽에 네. 땅을 네네. 사서 거기에 집을 지어요. 어허. 집을 짓는데 하지만 출근이 너무 멀다. 어렵잖아. 힘들잖아요. 지옥철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곳을 두는 거지. 예를 들자면 뭐 원래 와이프가 살던 집 혹은 원래 내가 살던 친가가 어떤 직장들과 좀 가까이에 있는 곳이다. 그럼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내 집, 우리 집은 내 집, 진짜 내 집을 만드는 거지. 이제 실제로 집을 짓고 내가 살아야 될 공간들. 옛날처럼 이제 이게 부동산이 막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면 그리고 물론 돈이 있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방법적인 걸 좀 찾아 나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꼭 그게 너 돈 없어? 돈 없어 우리 결혼 못해. 나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없다. 그럼 얼마 있어? 너 5천? 나 5천. 오케이 1억. 그럼 네. 땅을 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방법적인 것도 한번 의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네. 의논에 있어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등하게 1대1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연중으로 저희 사회가 팽팽히 있는 게 누가 더 내고 안 내냐 이거에 대한 게 먼저 스타트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방금 미연성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희 방송의 오늘 시작이자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 안에 다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고 모두가 지금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관점을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되네요. 아니야 나 할 말 있어.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전 제가 아재의 관점으로 해서 예전 거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너무 그렇죠.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집값이 진짜 심각하잖아요. 너무 비싸, 너무 네, 이게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오늘 방송의 제목을 바꾸는 걸로. 네, 뭐 그렇게. 집값 문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모셔와서 김현미 교통부 장관과 함께 네네. 국토부 장관과 함께. 네, 안대님 뭐 어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친구들이 이제 점점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마련하잖아요. 이제 막 갓 결혼한 이제 신혼 부부들이 많은데 가니까 나 이제 확실히 현실적인 감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전에는 제가 딱 그 케이스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원룸 한 칸에서 시작을 해도 뭐가 문제냐. 이럴 때마다 친구들이 전혀는 시집 보내면 안 된다. 엄마도 넌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네가 힘들게 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부터 해서 온갖 돈 얘기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그래서 뭐 상관없어. 난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하고 맨날 싸우고 막 단톡방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정작 친구들 결혼해가지고 집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방부터 서울에 아주 뭐 비싼 데부터 신도시부터 다 다녔는데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골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둘 다 부부가 뜻이 맞아가지고 잘 지내. 근데 시골에 30평 아파트인데 서울 아파트 값에 한 진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크기도 그렇고 근데 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집 있다가 중소도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그냥 20평짜리 이제 그 빌라 아파트도 이제 비싸니까 빌라로 들어간 거죠. 사는데 집도 간신히 구한 거지. 사실 근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케이스야. 둘이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 백그라운드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둘이 모아서 빌라에서 살고 했는데 돈이 생겨야만 가전제품도 하나씩 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없는 것도 많고 집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난 이럴 수 있다 하다가 완전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가 있어요. 완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은 네, 상층.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시의 집값만도 비싼데 그 새 집이어가지고 없는 게 없고 인테리어가 깔끔하니까 오히려 그 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이 진짜 죽지 못해서 결혼했거든요. 맨날 싸워. 근데 그 언니 같은 케이스는 이 결혼 해도 돼 말아도 돼 했는데
그렇게 삶이 여유롭고 풍족해지니까 싸울 일도 없고 자기 취미생활 즐기면 잘 사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강원디님. 네, 아니 그럼요. 이거는 진짜 그때 에어프라이어가 처음으로 무슨 상관이지? 네. 가정집에 그런 것도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사랑만 가지고 원룸에서 살겠다고 했던 나를 욕했던 친구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연봉에 따른 이혼율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라고 그렇고 이제 월급을 한 1,000만 원대 이상 받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혼율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 둘이 애를 낳았다? 근데 애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 같은 집에 갔는데 그 첫 번째 조금 힘들다는 그 집 애기는 애가 막 울어. 위에서 모빌이 울고 있는데도. 왜냐면 모빌이 소리가 안 나고 수동으로 엄마가 돌려야 되는 모빌인 거야. 근데 있는 집 갔더니 세상에 모빌이 저절로 들면서 음악들이 20곡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 안디 육아도 아이템빨이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뭔가 이 돈이 엄마도 편해지고 애도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뭔가 너무 좀 현실적인 걸 느끼게 됐어. 그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 이것도 이제 외제냐, 그렇지. 국산차냐, 외제차냐, 이것도 유모차도 유모차냐 아니냐. 스토캐냐 아니냐. 그렇죠, 그거죠. 예. 음. 개들도 요즘 개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처음에 딱 집들이 할 때 약간 집이 차이가 있으면 솔직히 외관 무시 못해 여자들은. 그렇죠. 예, 보이는 거 있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자들은 그렇다는 게 남자들은 안 그런가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남자들은 더 하지 뭐. 남자들도 그러한데 아. 자 여기서 이제 좀 아까 이제 제니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한번 따져봐서 거기에 좀 맞게끔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은 딱 그 왔고 딱 나와요. 딱 그러면은 딱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딱.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제 네. 남자들도 이제 외적인 것을 좀 보느냐 여부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할 말이 좀 있어요. 네네. 어필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또 참고로 이제 자가 자가 저는 이제 인서울 아 요즘 뜨고 있는 인경기 동네입니다.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아 김포 한강 아니요. 좀 더 밑에 가깝습니다. 쪽이고요. 네, 그냥 더 예, 가깝습니다. 예. 서울 서남부라고 제가 통칭을 할게요.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나가나요? 네네. 자막으로 나갑니까? 네네. 이제 제가 2016년도 1월달에 이제 집안의 도움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 이렇게- 집안의 도움 얼마? 약간 숫자가 나가야 돼요 좀. 큰 수정을 걸로 뭐한두 장 두 나갔습니까? 뭐 솔직히 가격을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집을 살 때 2억 2천에 샀고요. 2억 2천에 샀고 집에서 한 8에서 9천 거의 절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제가 좀 모아둔 돈 그다음에 은행 대출도 한 8천인가 9천 정도 받았겠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커버를 했고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모았네. 이제 집을 샀는데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으신 분이에요. 에어프라이어 아니에요? 혹시? 에어프라이어. 예. 에어프라이어. 네, 에어프라이어. FGPG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구입을 했는데 처음엔 집을 사면서 약간 조금 그 생각은 했어요. 좀 더 무리를 해서 좀 큰 평수로 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몇 그러니 평인데요? 지금 평수는 이제 19평이고 근데 2억 2천이야? 다 나오네 다 나와. 19평이고 이제 전용 면적은 13평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살짝 유추해 보면은 양원님께서는 이 지금 조건들이 갖춰지고 가고 있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네.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이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땡기거나 붙이고 이게 살을 붙이고 내가 보태면 거기서 5천만 보태면은 방 하나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가 오너십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그 여자분이 뭐 나는 한 1억 정도 아니 뭐 0.5 정도 내가 보태겠다 이랬을 때 공동명의 가나요? 아 공동명의 얘기 이제 할 수- 나와야죠. 공동명의 할 수 있죠. 가나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절반을 대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갚아 어차피 같이 갚아 나가야 될 될지도 거라고 모르니까. 한다면은 당연히 공동명의를 제가 마땅히 거절할 까닭이 없죠. 여기서 잠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빠 나는
모은 돈은 없어. 근데 너무 오빠를 사랑해서 공동명의 해줘. 이렇게 될 경우라면 보태진 않았어. 보태진 않는데 너무 사랑해. 너무 자, 이뻐. 오늘도 상황극으로 한번 가죠. 자, 그런 거였어 지금. 상황극으로 한번 해보죠. 자, 급격하게 미리, 전환되는데. 미리 상황극을 한 건가요 지금? 상황극 한번 해보죠. 그런 이제 몸이 되시죠. 굉장히 큰 고민. 네, 지금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행되나요 상황극? 선글라스 안에 동공이 지지나고 있는 게 뭐? 레드폭스님이 예비 와이프, 네. 애교 많은 예비 어. 와이프, 그리고 네네. 둘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양언니 씨랑. 꼭 둘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나요? 조금만 사랑하는 걸로 일단 가죠. 약간 오케이, 우리 오케이. 진짜 아, 만난 지 나는-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기야, 오빠 아닌가? 자기야, 편하게 해주세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뭐 좀 쓰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축은 못했어. 그래서 앞으로 또 벌 수도 있고 내가 또 연봉 좀 되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그 집 그거 서남부 그 건에 한 거 그거 나랑 같이 공동 명의로 좀 해주면 어떨까? 매우 난 예의 바르게. 그랬으면 좋겠어. 응. 좀 너무 대답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오빠. 하늘을 쳐다보고 계시네요.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그 어떻게 한 3일 아니라서. 정도 자, 시간을 줘야 되나? 시간을 주세요. 3일 시간 정도? 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이였어요? 우리 해야죠.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궁금해요. 제니퍼님한테 오히려 제니퍼님이 그렇게 집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자 이번 남자가 열심히 살았는데 집이 사정이 어려워. 그래서 그 모은 돈을 항상 다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하고 집이 있어. 공동 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순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네. 좀 더 들어가면 응. 연상 연하가 돼야 돼요. 아 오케이. 어. 연상 연하인 그쵸? 거예요. 연상 그러면? 연하가 돼야 돼. 어. 근데 누나라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자기야로. 네 아까 있잖아 그거 뭐지? 레제. 레제. 레제? 레제. 레제? 레미제라블도 아니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잖아.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고. 지금 뭐 상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레제. 네, 같이 살 거잖아. 어차피 간을 같이 짜서 들어갈 거고. 관도 짜야 돼, 자기야? 관 벌써 짜야지. 관을 같은 날 결혼도 짠단 아직 말이야? 시작도 안 했는데 어차피 이제 관도 짜야 돼?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나는 평생 같이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열심히 뭔가를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하지만 뭔가 나의 안정적인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좀 더 주거에 대한 안정감이 좀 내가 나에게 있다면 좀 더 레제 사랑하는 레제에게 좀 더 뭔가를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집을 같이 한번 명의를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요. 근데 저기 완성 씨가 성이 미국 이름이 완성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가. 완성 씨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깊죠. 깊고 이제 뭐 관도 같이 짜야 되고 앞으로 뭐 그거를 할 일이 입증해줘. 많은데 지금 아파트먼트 키를 갖다가 같이 나누면서 명의까지 같이 박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겐 저는 이별은 없어. 이별은 없어. 그럼 일단 애를 일단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 만들자. 애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요. 일단 뭐 저는 괜찮아요. 뭐 명의 뭐 그까지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네, 문제 없어요. 근데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살면서 그 뭐지 그거 옥시토신 뭐 사랑 호르몬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뭐 도파민. 도파민? 네.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입니다. 연애 호르몬. 도파민, 네. 뭐 옥시토신 그 중에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런 그 호르몬이 계속 가느냐. 아하. 완성 씨하고 내가 계속 그 뭐- 가면 공동명이고 안 가. 그 도파민,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게 계속 이거 분비가 병원을 되고 다녀야 되나요? 병원에서 체크를 해가면서 1년마다 뭐 한 이제 번씩. 그 피 검사하고 해서 이렇게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호르몬 검사. BTS의 DNA를 한번 듣고 가시죠. 그렇지. DNA를 이렇게 심어야 돼. 해야지 이게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을 공동 때 명의 하긴 할게. 근데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계약 써야 돼. 아직 우리한테 호르몬이 있는가 없는가. 서면 갱신을 해야 돼서 갱신. 통하냐 안 통하냐에 따라서 갱신.
아파트 이름을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연마다 음. 갱신 계약서로 쓰는 걸로. 그거 괜찮네. 재밌다. 네. 저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저는 만약에 이제 와이프 되신 분이나 이분이 얘기를 한다면 당장은 힘들다. 왜냐면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모님 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자신 있게 너를 공동매매를 해주겠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 잘 사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고 나면 부모님한테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우선은 넌 당장은 안 되지만 너랑 같이 살면서 애도 놓고 같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10년 뭐 기간을 따지자면 한 10년을 우리가 더 잘 만나고 앞으로 그렇게 갈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나는 그때는 가능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왜 몰래 그러냐면은 해도 되는데 왜 그래? 공동명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떤 공포일까요? 어떤 공포냐면 결혼까지 서로 좋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혼이 문제지. 그렇지 평생 잘 산다는 또 이혼하면 보장이 나가거든.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간 법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 측이 이제 기여 여부를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결혼하기 전에 그냥 남자가 그냥 자기 어떤 뭐 은행 대출이 됐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도움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모은 돈이 됐든 이제 자기 기반으로 형성된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이혼 시에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꽤 잘 알아요. 해봤어요? 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네, 그거는 진짜 되지 자가를 않아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는 거지. 미리 그렇죠? 그거부터 생각하고 너무 그니까. 무섭다. 결혼도 안 무서워. 했는데. 아, 인생은 무서- 혹한기예요. 아니, 무섭다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시베리아야. 혹한 게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럼요. 좀 더 아. 눈에 들어오죠. 들어와요. 눈에 네. 확실히 확 들어오는 게 있고. 주위 친구들도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리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것도 그 영향이 큽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산 분할이 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그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약간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상세한 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서 세무청을 검사하세요. 네,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쩌면 아재들 각박합니다. 네. 네, 많이 각박하네요. 네.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갈래로 해서 그냥 딱 정리를 하죠. 오늘은 사연 빼고 첫 번째는 집 문제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 그 다툼에 있어서 부모님 개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 탁탁탁 하고 크게 문제 두 분류 나눠가지고 지금 가닥이 안 잡혀서 토크가 진행되니까 어때요? 결혼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집 문제하고 시댁 뭐 이런 문제. 음. 근데 집을 그까지? 너무 오래 끌긴 했어 지금. 네, 집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 나왔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싸우는 내용이 보통 여자들은 신혼여행 관련돼서도 되게 많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결혼식장을 뭐 여자들은 막 이렇게 꽃길을 넣냐 마냐 막 남자들은 막 결혼 자금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스드메를 어떻게 형성하냐 하냐, 이게 비율이 있거든요. 왜 이게 또. 스드메를 그렇죠. 꼭 강남에서 해야 해야 되냐 되느냐. 마냐 네, 뭐 그렇죠. 밥이 중요하냐 마냐 이 시장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더 그러니까 얘기가 밥을 이제 뷔페 형식으로 하냐 테이블에 세팅을 하고 먹느냐 이것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이게. 그렇죠. 호텔에서 하냐 그렇죠. 안 하냐 뭐 호텔이 이런 안 거 하냐. 이게 이제 이번 문제예요. 편을 늘려야 될 사실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꼭지가 좀 필요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싸워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은. 그렇죠. 바로 박살나는 경우 그런 있어요. 경우는 박살나고.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급히. 야, 안 됐어. 야, 하지 마. 어.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의외로 빈정이 많이 꽤 있어요. 상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음. 예. 슬프네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야 돼서 뭘 우리가 좀 생각보다 이게 길게 갈 수도 있는. 주택 자금, 사실은- 주택 관련된 부분이 근데 가장 큰 문제, 문제다 가장 보니까 대두되는 큰 문제죠 돈이고. 지금. 근데 이야기를 좀 오래 끌긴 했네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어디 여기서 편집점을 한번 만드나요? 만들고 집 만들었고 결혼 자금 관련해서 문제 겪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간접 직접? 네, 뭐- 저도 있죠. 저도 결혼 준비하다 깨졌으니까요. 아 한번. 그럼 그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한번 사연 대신 자기 얘기하면서 그거 정리하고 네 마무리 짓죠. 그것도 집 얘기인가요 혹시? 예, 집이랑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였죠. 아,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IMF 때 이후로 좀
퇴직을 일찍 하시고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이제 도맡아 하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쪽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나이가 더 들면 분명히 저 친구는 부모님의 그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죠.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보시고 이제 그걸 계속 저의 전 여자친구한테 계속 어필을 했던 거죠. 만나지 마라. 전이 많이 가네요. 네, 전. 네, 뭐 복잡한 여자 관계를 알 수가 있을 복잡하진 것 않아요. 같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럼 어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집안이 뭐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또 집안이 괜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집도 좀 사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집안이긴 했죠. 그리고 밑에 딸린 동생만 3명이었어요. 아. 그 장녀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였죠. 아니 그럼 그쪽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그 여자친구의 입으로 제가 말해서 귀로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얘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건드니까 저도 아 이거는 아니다. 딱 바로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4년을 만났는데 그 결혼 준비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인사를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제가 2번인가 왔어요. 여자친구가. 그 저는 이제 그쪽 부모님하고는 예전에 뭐 집에 데려다 줄 때 한 번씩 길거리에서 인사도 하고 그 아버지의 이제 할아버지죠. 여자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장례식장도 가서 뭐 도움도 드리고 했었고 인사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안면시가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가려는 타이밍에서 저는 그렇게 딱 잘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부모님들 얘기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쪽 집 뭐 그렇게 잘났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결혼을 하는 거면 아들하고 그쪽 딸하고 둘이 1대1 당사자들이 하는 건데 왜 그걸 하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불효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 걸 어떻게 통화를 통해 알게 되신 거예요. 10일 동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시지. 네, 말을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말도 안 거시는 거예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말도 안 거시고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혼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번에 그때 이후로 뭐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아버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나는 너한테 절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 거다. 내가 그냥 절에 들어가서 뭘 하든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그런 거는 없으니까 남자든 남자리 자존심 걸고 얘기했다니까 너는 그런 거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당당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되고 이런 결혼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예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이 인권을 사랑합니다. 여성분들이 빨리 명복이 올라가시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길 바라는 바람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양육도 이게 먼저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남자 여자만의 문제가 이게 시스템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외부 환경의 원인인 거죠. 이게 빨리 뭔가가 좀 개선점이 정말 나와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 도움이 되는 뭐 대안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극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찌 보면 오늘의 방송은 뭐 수미 쌍관으로 이렇게 미완성으로 가로를 열고 미완성으로 가로를 닫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주제 자체가 사실 뭐 결혼 준비라는 거에 있어서 아까 라이드폭스님, 제니퍼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시지만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뭐 하루 날밤을 새도 이게 수다를 떨 수 있을 만큼 스드메라든가 뭐 신혼여행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또 결혼식장의 그 내부 좀 디테일적인 것들. 그리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예물예단. 그 이야기를 그렇지. 사실 못 짚고 넘어갔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나올 수 있겠으나 오늘 7화 방송에서는 네네. 저희가 자금 관련된 문제에 한정되어서 특히 자금 중에서도 가장 돈 문제 중에서도 가장 주택. 핫한 문제인 주택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결혼 임박하신 분 한번 모시고 그때 진짜 결혼에 관련된 번외편으로 심층 시즌을 한번 맞아요. 심층적으로 해야 돼요. 있고 저희가 이제 8부작으로 시즌 2는 끝나지만 그 뒤에 또 시즌 3가 이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기서 중간 중간 결혼편으로 한번 가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편으로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그 뽑아서 스드메, 스드메 수수 좋죠. 뭐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웨딩 플랜을 한번 섭외해봐겠어요. 그래, 제가 그런 네. 식으로 한번 한 편 찾아보겠습니다. 한 편씩 기획을 꾸며 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미완성님의
방금 사연으로. 뭐 가름. 네, 아, 눈물 나는 사연이 저는 지금 방금 근데 미아성님 살짝 눈에 아, 저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습기 아,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네, 네, 아닙니다. 울 뻔했어 저도. 이 방송이 이게 파라다이스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저 시즌 2 어느 방송 어느 편 하나 뭔가 파라다이스의 분위기가 나는 이렇게 항상 교훈과 네. 이게 그런 아재죠.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오늘 7화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건네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미안성 이게 교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저도 양언니님 한마디.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네, 하거든요. 네. 양언니님부터.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집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아까 또 살짝 어필해 주셨잖아요. 어필을 했죠. 2억 2천. 네. 네, 아니, 플러스 더 있다고. 올라가고 있죠, 네. 뭐 네, 또 이제- 저축도 있겠지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주식도 이왕 한 김에 어필 한 김에. 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 뭐 나오시겠죠. 멋있다. 네. 압박 엄청나네요 지금. 안정적이십니다. 네. 괜찮네. 아주 안정적이 보시세요. 집에서 이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집에서는 너 혼자 살라고 해준 집이 아닌데 왜 맨날 혼자 살고 왜 있느냐. 혼자 살고 있느냐. 강아지라도 좀 키워요. 아이고, 언제까지. 너 혼자 살라고 한 집이 아니다. 그리고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갑자기 좀 할 말이 좀 슬프다. 많아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렇게 남들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하고 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모습에 대한 대리만족을 좀 하고 있거든요. 대리만족을 하면서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 내가 그걸 꼭 해야 돼? 너무 많이 그쵸. 알아도 안 되는 어, 것 어. 같아요. 라는 약간 이런 조금 회의감. 안 좋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범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좀 날라 그러는데 자 눈물 흘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오늘 그 새드 엔딩인데요. 선글라스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충혈돼 있고요. 어쨌든 저도 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청첩장 기다리겠습니다. 해야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즌 3 한 뭐 중반쯤에서 이렇게 양언니님의 결혼식은 생방송으로 나가. 좋죠. 네, 좋습니다. 유튜브 생방 갑니까? 유튜브 생방. 생방 어. 좋죠. 네. 네.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남자 대표로 이렇게 양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한번 제니퍼님 네. 게스트로.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 수많은 결혼 준비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어쩌면 그 내용이 집이었는데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또 아이디어를 하나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또 아이디어 나옵니다. 네. 아이디어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둘이 살고 싶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 돈으로는 살 집이 없다.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여기 땅에서. 이럴 경우 또 아직도 우리가 미지의 세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척할 수 있는. 많죠. 네, 네네네.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괜찮아요. 뭐 또 케냐도 괜찮지 치앙마이, 않습니까? 케냐 뭐, 치앙마이. 네네, 뭐. 케냐는 난 조금 이제 비행기값 좀 준비해갖고 케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쪽으로 이주를 아예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 사업 내지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서 집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좀 다소 좀 엉뚱하지만 해피한 상상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같이 사는 게 문제지 맞아요. 죽지 않아요. 뭐 어떻게 살아요. 방법적인 게 그쵸? 문제겠어요. 예,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어찌 보면 뭐 약간 해탈한 분들의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래도 해서 살아야 돼 말이면서. 네, 그래도 저는 근데 네.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딱 한 문장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미완성님, 네, 어, 겸사겸사.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경험을 아재로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작은 문제 같은 것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가 마무리로 이런 멘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미완성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디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없어요. 네.
그 항상 뭐 저희 뭐 5대5, 6대5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뭐 그런 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방금 미왕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결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시어 보실 수 있는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결혼 뭐 또 연애 그 연애의 끝까지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좀 행복하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마무리입니다. 네. 시즌의 정규 방송은 마무리 8번째 방송이죠. 네, 다음 주 방송에서 더 알차고 재밌는 주제로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끝내는 걸로. 사상 최초 아재 원정 방송 네, 저희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시즌 2 다음 주에 또 또 만나요. 안녕.